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시죠.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기자분들 아침에 다들 MTS나 그렇죠. 시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열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기분을 한마디로 먼저 좀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강영현 기자. 네.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요? 아침에 장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수익 기자는요? 저는 다음 주까지 열어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란 기자는요? 코인 시세도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코인 시세는 지금 연일 뭐 안 좋고요. 네. 놀란 거는 아침에 제가 분명히 자기 전에는 나스닥이 플러스였거든요. 맞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잠깐만 이게 색깔이 이게 맞아라고 왜 플러스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게 한국하고 좀 미국은 좀 반대죠. 반대라서 근데 분명히 잘 때는 이게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잠깐만 이 색깔이 이게 뭐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시장이 될지. 그러니까 저도 자기 전에 나스닥 봤을 때 2% 오르고 있어서 아유 어제 살 걸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2%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 변동폭이 한 4% 이상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하루 전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조간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AI 거품론.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답했다, 뭐 걷어냈다, 우려를 걷어냈다, 막 이런 제목들이 대부분 신문들 일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어제 발표한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319억 달러인데 이게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또 더 사실 중요한 게 시장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4분기 가이던스도 줬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더 웃돌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6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됐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셈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 엔비디아 CEO인 그 젠슨 낭이 말했죠. 블랙엘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뚫을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숫자로도 드러난 셈이어서 그리고 또 그 매출 대비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에서 이제 70%대 중반을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그 정도 안팎으로 내다보면서 추고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주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AI 거품론이 좀 꺼졌다 이런 근데 분석이 그게 나왔었죠. 하루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제 이게 의외인 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는 듯. 그래서 네. 항상 젠슨왕의 그 멘트 또 시장 전망 이제 전문 용어로는 가이던스라고는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래도 좀 세상에 안심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도 못 갈까요? 그 제가 예전에 고란 이제 기자. 증권사 출입할 때 오늘 어제 미국 증시 왜 올랐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어제 외국 증시 왜 떨어졌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야 아까 뭐 매출이 시장을 뚫을 것 같다. 이미 매진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엔비디아 이제 뭐 AI 거품론 이거 다 뭔가 불식시키고 가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제 시장의 반응 뭐였냐면요. 야 그래 매출은 나왔다고 치자. 근데 너 진짜 돈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매출처 중에 메타, 아마존,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이 거의 한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런데 이제 이들 기업들, 특히 이제 메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얘네 도대체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거야? 그리고 이제 메타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수익까지 연결될 때는 그게 지금 30년에 될지 35년에 될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시장은 그거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에 주목한 게 아니라 거기다 주문을 내고 있는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집중을 하면서 AI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해도 얘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뭐 사모신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CDS 올라갔다는 그러게요.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미수금 같은 거 매출 네네. 채권인데 사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매출 채권 받아야 할 돈도 늘어나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1월 대비
한 45% 정도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세상이 엔비디아가 돈 떼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 돈 제대로 못 주면 어떡하지? 이걸 이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합리적인 걱정일까요? 박수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AI 산업을 약간 고속도로에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칩을 공급하는 공급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엔비디아 만든 칩에 또 그 칩에 들어간 부품을 공급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제 느낌엔 일종의 AI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관문, 톨게이트 역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그 다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네. 하고 하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거쳐야지 AI가 시작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톨게이트인데 이 톨게이트는 여전히 상황이에요. 북적북적 칩을 많이 공급하고 매진되고 하는데, 그렇게 딱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서 작동하는 뭐 여러 가지 AI, 실제 AI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오픈AI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투자금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매출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죠. 그래서 진입로는 게 괜찮은데 진입로에 들어서 보니 이 도로가 뭔가 좀 막힐 것 같다, 정체될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하드웨어는 덕분에 잘 팔리지만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러 가던 사람들 덕분에 천막도 잘 팔리고 곡괭이랑 청바지도 잘 팔렸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금을 캐서 나와야 그 산업이 또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자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최근에 그 AI 거품론에 또 불을 지폈던 게 초기 투자자들 혹은 한 1, 2년 전에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잇따라서 팔았다. 이런 이슈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현영 기자. 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목이 메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독감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이제 지난달에 엔비디아 지분을 뭐 일부 매각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전부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좀 조정이 됐었죠. 그리고 뭐 영화 빅쇼트로 워낙 유명해진 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이제 풋옵션에 매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의 헤지펀드죠. 틸 매크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 엔비디아 지분 다 전량 9,400만 달러 어치를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피터 틸이 운영하는 거여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그 페이팔 창업자고 굉장히 대표적인 벤처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투자를 좀 참고로 할 만큼 참고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가들이 잇따라서 AI 에 대해서 거품론을 제기하고 또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니까 이게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팔았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야 AI 거품론이야, 이거 이제 좀 위험해라고 팔았냐 보자면 피터 틸은 정확히 이제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손정희 회장은 왜 팔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오픈 지금 엔비디아 팔고 더 위험한 오픈 AI 투자를 하려고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I 투자로 인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지금 기업인데 현재 벌고 있는 기업인데 그걸 팔고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을 샀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손정희 회장은 한다. 미래가 더 기대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픈AI에 대한 투자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되는 엔비디아를 팔고 오히려 오픈AI에다 올인을 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오픈AI가 올인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코워크 스페이스 갑자기 이름 공유 오피스 생각이 안 나네. 위워크 위워크. 꼴이 나면 지금 이게 본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러니까 그 AI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기업이 오픈AI고 가장 많은 투자를 또 끌어모으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샘 알트먼이 미국 정부에다가 지급 보증이라도 해달라. 그건 CFO가 얘기한 거고
그 이제 샘 알트만은 나와가지고 좀 수습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정도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고 AI 개발을 멈출 수도 없고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은 들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니 우리가 망하면 미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거의 이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니네 망해도 괜찮아. 어차피 딴 데도 많아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죠. 근데 약간 이제 고란 선배 말했지만 네. 약간 그 AI에 대해서 거품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좀 재밌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워런 버핏이 구글에 투자한 건데 사실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곧 은퇴한다고 해서 막 그 마지막 주주초안 성안도 보내고 해서 다들 읽어보고 약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 구글에 투자했다라는 게 뭐 워런 버핏이 했을 수도 있고 그 후계자가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그 상당량의 현금 보유를 늘릴 만큼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것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던 기업이 구글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능력 범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잘 모르는 기술도 투자는 하지 않았고 뭐 애플 투자한 것도 자기는 약간 소비재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구글에 투자했다는 게 어느 정도 또 그런 것을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예스만 외칠 때가 사실은 제일 그게 위험한 맞습니다. 건데 저도 참 이례적이라고는 보거든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거. 왜 주식은 불안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안해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그래서 뭐 흔들리고. 많은 분들이 이 버블 아니다. 야 버블 때는 모두가 가자만 외치지 한쪽에서 맞는 위험해 맞습니다. 위험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과거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둘씩 꺼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많이 들어봤던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부도 위험에 베팅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잖아요. 요런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나와요. 그 최근에 헤지펀드 사바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곳이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모의사인 알파벳 요거 CDS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네. 완전 잘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야 은행들 너희들 지금 그 빅테크들이 발행한 채권들 많이 샀지. 그런데 그거 혹시라도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걸 팔았더니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이게 각각의 위험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대충 한 0.3, 막 0.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발행한 채권을 은행들이 샀을 때 사실 그 회사들이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지금 어차피 사업도 잘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망하면 은행 전체의 수익성에 굉장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니까 야 안 망해도 그냥 비용으로 치자라고 해서 0.3, 0.5%의 수수료를 내고서 그냥 그 CDS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불안 심리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방증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불안 심리를 또 반영한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이 엔비디아 박수희 기자, 실적을 네. 어제 보면 뭐 시장에서도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품론을 해소했다라는 좀 전망도 나왔지만 사실 거품론이냐 아니라 거품론을 우려하는 그 배경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게 투자하는 것 대비의 성장 효과가 있겠느냐 미래를 보는 건데 뭐 당연히 하게도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숫자니까 그 과거의 실적만으로 거품론을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서 AI 거품론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존재를 했고 또 정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하락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인터넷 기술은 더 발전했고 그 이후에 그렇죠. 더 생존하는 기업들 네이버 건재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기술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거품은 생기고 꺼지더라도 기술은 남는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렇죠. AI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하게 좀 여러 가지 주가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조정 국면은 있고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필요성, 그 기술이 우리 뭐 인류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변할
게 없이 오히려 더 그렇죠.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버블이 생기고 꺼지더라도 이제 살아남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시장에서는 계속 찾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구글에 투자한 것도 그런 하나의 또 본인의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버블은 산업과 기술을 남긴다는 말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버블 논란은 이 AI 기술의 실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그걸 과연 우리가 얼마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이 사실은 본질인 거죠. 기자분들도 이제 AI 서비스 없으면 그 일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많이 쓰죠. 시장이 많이 안 쓰죠.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그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문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AI 덕분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걸 이제 투자하는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거품론이라는 게 또 이제 중심이기도 하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투자를 했고 다만 이제 구글이 또 AI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워런 버핏이 이제 구글을 생필품 정도로 보는 것 아닌가. 생활 필수제로. 예전에 애플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듯이. 그렇죠. 오픈 AI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도 또 여기다 좀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를 또 이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오픈 AI가 상장하는 그때가 혹시 꼭지가 되지 않겠는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상장 소식은 안 없는 하겠다고 거죠. 아직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데 현재 네. 상황으로서는 없다는 거지.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으니 그렇죠. 투자를 받았다라는 건 또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할 테고요. 요즘에 그 AI 스타트업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AI가 이른바 그 1등만 먹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쨌든 AI를 하려면은 AI 단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일단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이 돈 싸움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당연히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AI 스타트업들이 이른바 L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내놨었는데 그걸 다 이제 빅테크들이 직접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 스타트업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이제 몇 년이 됐는데 그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VC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그 스타트업 투자할 때 AI가 붙어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AI를 붙여 넣었다는 이유로 그 스타트업들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뭐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신생 스타트업들도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좀 작용을 같이 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무한 경쟁, 심지어 그 빅테크들마저도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들이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알파벳, 오픈 AI 등등등. 그 사티아 나델리 CEO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멈출 수도 없는 거고 필연적인 거품이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누구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거품인 거 알면 딱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멈춰? AI 하지 마? AI 투자 멈춰?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또 의미 있는 최근에 아마존의 창업자 이제 제프 베조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AI 스타트업에 본인이 이제 직접 다시 뛰어들면서 컴백을 한 거죠. 그것도 본인 돈까지 넣어서 다른 투자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9조 원을 이런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본인도 넣어서 했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자금을 넣어서까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이 AI 산업 자체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 네.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의미 있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분해봐야 하는 게 AI라는 기술 그리고 산업이 커져가고 발전하는 것과 투자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또 금융 시장은 그 6개월, 1년, 2년 또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이 또 커지는 거죠. 참고로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가 4.47%, 하이닉스는 8% 아이고. 하락이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설마 오늘 올랐다고 하면은 그랬으면 좋았겠으나 해서 코스피는 현재 3,868, 그래서 3.4% 밀리고 있습니다. 와, 요즘은 코스피 지수가 3%씩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예상 일이네요. 하루에 2, 3% 이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지난 4월 초 2,240을 바닥으로 해서 4,2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증시가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 같이 올라온 좀 특이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7045님. 세월이 흐르고 나면 확신이 서겠지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그런 얘기도 하죠. 확신이 설 때는 기회는 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반신반의 할 때가 또 기회가 남아 있을 때일 거고요. 자, 오늘의 경제상식